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커리큘럼상 이제 강좌 내용은요, 행성이 아닌 행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번 강좌랑 저저번 강좌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행성들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행성의 점성학적, 과학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짧게 행성이 아닌 행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행성이 아닌 행성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점성학에서 이제 행성이 아닌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행성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행성이 아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이제 그 종류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네,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살짝 이제 짚고 왜 다른 부분들을 보실 때도 이제 이 부분이 똑같은 맥락으로 행성이 아닌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이다 라고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만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막 그 소리새국? 네, 말발굽처럼 생긴 게 있죠. U자 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제 얘는 사우스 노드라고 하고요. 요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 얘가 이제 노스 노드라고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행성이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행성이 아니고요. 달이 지나다니는 이제 백도라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황도, 네, 이제 황도면하고 백도면에 이제 두 교차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도면하고 백도면이 만나는 두 지점을 이제 각각 이제 트루노드 뭐 아니면 이제 민노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긴 한데 사우스 노드랑 이제 노스 노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노드라고 하는 친구들도 점성학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되게 길한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스 노드 같은 경우에는요, 대길성인 목성이랑 소길성인 금성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위치한 이제 용미라고 하죠. 네, 얘네들은 한글로 했을 때 이제 용두 용미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사우스 노드 같은 경우에는 대흉성인 토성과 소흉성인 화성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계산된 지점들이 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전 점성학에서 좀 종종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노스 노드랑 사우스 노드가 주로 나오는 편이고요. 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음 강의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한 몇 주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이는 이제 하우스라는 것과 이제 이 행성들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서 하나의 이제 또 가상점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도출을 해내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는 이 동그라미에 X자 이제 표시가 돼 있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네. 얘는 이름이 이제 포르투나라고 하거든요. 포르투나는 되게 행운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제 포르투나가 위치한 뭐 별자리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포르투나가 행운의 여신이라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포르투나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달,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기 첫 번째 하우스에 해당하는 이 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도출되는 가상의 지점이에요. 그리고 낮과 밤에 따라서 또 그 계산 방식이 약간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포르투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해서 엄밀한 행성이 아닌 가상점이기 때문에 이제 행성이 지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트에서 행성을 해석할 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해석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커리큘럼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방식을 언급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포르투나가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상승점이 돼서 포르투나로부터 몇 하우스에 어떤 행성들이 위치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나가 위치한 별자리, 네, 여긴 염소자리죠. 네, 별자리의 주위인 행성이 이제 포르투나를 잘 보는지, 원조를 해주는지, 뭐 길성이 잘 배치가 돼 있는지 등등등을 따져가지고 좀 명예나 이제 뭐 재물 쪽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포르투나가 달의 랏이에요. 네, 이제 포르투나 같은 경우는요, 달의 랏이라고 해서 이제 달이 하나의 신이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달은 셀레네라고 해서 이제 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모시는 또 다른 신이 있죠. 그러니까 하위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나는 달을 모시는 하위 신이기 때문에 이제 달이 물질적인 걸 상징해요. 그래서 포르투나는 어느 정도 육신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랏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계산 방식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로 엄청 많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랏들이 많게는 한 100개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랏들을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 몇몇 개 랏,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랏들만 고려를 해주는 편이고요. 외에는 그냥, 네, 저도 그 외에는 문외한인지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어쨌거나 이제 행성이 아닌 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행성과 연결된, 그러니까 행성과 관계된 어떤 그 지점들, 네, 뭐 예를 들어 뭐 공전 궤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공전 궤도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눈으로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계산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도출된 지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행성이 아닌 행성들로 보시면 돼요. 왜 이제 그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천구,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수식적으로 이제 분할해서 나눈 구역이거든요.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예 개념이 딱 이제 정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편이고, 왜 이제 행성들이랑 이런 거 막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이게 되게 개념이 많이, 그렇죠,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제 좀 구분을 짓고 싶다 하시면요, 차트를 보셨을 때 행성들처럼 여기 이렇게 막 도수가 써져 있고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친구들 중에서 토목, 화택, 금수, 달만 빼놓고 나머지 친구들은 거의 다가 다 행성이 아닌 그런 계산된 지점들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백도면과 항도면을 가지고 계산을 한 친구들은 이제 여기 노스 노드 용두와 그다음에 사우스 노드 해서 용미, 이 두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에는 이제 각 행성들의 도수와 그다음에 하우스의 도수 같은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 도출이 된 포르투나 같은, 이제 얘네들 랏이라고 불러요. 네, 파트 오브 어쩌고저쩌고라고 하기도 하고 랏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랏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 랏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1강이 다 끝났는데요. 다음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 보시면은,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아스펙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다음 이제 1강, 그러니까 대단락인 1강이 완전히 끝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단원의 2강으로 들어가서 2-1인 아스펙트의 과학적 점성학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아스펙트라고 하면은 좀 되게 그렇죠. 좀 영어가 들어가면 영어 물렁증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저도 한때 영어 물렁증이 있었으나 하여튼 네, 생략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것들 이제 이 행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살펴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